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의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피스텔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렇게 한림대병원이 있는데요. 한림대병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의도와도 지하철로 이동을 하더라도 한 2정거장 정도면은 여의도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실의 염려는 전혀 없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몇 주간 매매 금액이 상승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대형 평형대 위주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과 초소형 오피스텔도 전보다는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매 금액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텔을 검토를 할 때는 저는 3가지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 임대 소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반전세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낙찰받은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회수가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월세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M2나 단기 숙박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3-3M2로 예를 들어보면 월세 시세보다는 3-3M2로 운영을 하게 되면 월세의 2배 정도의 수익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오피스텔 원룸의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임대료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인근에는 대형 병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상권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딱 봐도 임대는 충분히 나가겠구나 라는 지역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오피스텔은 저기 메이슨 리치라는 오피스텔인데 이 인근을 둘러보면 전부 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5대에서 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기계식 주차로 할 수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까지 하면 아마 세대당 1대씩은 배정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가 있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하면은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내부를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 한번 보러 먼저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호실이 1205호이죠.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오른쪽으로 있는 1205호이고요. 지금 이 물건은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렇게 짐이 잔뜩 있습니다. 지금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명도 대상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205호에 지금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관리비 미납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부담은 이제 명도의 부담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택배도 좀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점유자로 신고된 분 성함으로 보면은 그분이 거주를 하고 있네요. 경매 정보지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 도시보증공사에서 권리에 신고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3일날 전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 3일날 전입하신 분의 성함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주하시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고요. 명도의 부담만 갖는 주택입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전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보면 전면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오른쪽이 한림대병원 방향이고요. 왼쪽이 오피스텔 방향입니다. 1205호 호실은 옆에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 방향이어서 전망은 어떨지는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저희가 1205호잖아요. 1205호가 지금 옆에 건물이 10층 건물이다 보니까 충분히 조망권은 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지 않은 조망이고요. 지금 한 11층, 10층 정도만 돼도 앞에 있는 건물에 가리는 것 같아요, 조망이. 그래서 12층 5호는 괜찮은 전망이다 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오피스텔보다도 매각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임차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입지와 방향은 괜찮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조사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가격이요? 그쵸. 오피스텔이 요즘에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얼마 금액에 거래가 되는지 얼마를 기준으로 잡고 입찰가 산정을 하면 되는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이 해당 오피스텔에도 월세
월세가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월세를 보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오피스텔 입자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피스텔과 빌라는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KB 시세를 보시고요. KB 시세에 있다면 하한가의 90%, 그리고 두 번째는 KB 시세가 없다면 부동산 테크 가격의 하한가 9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테크까지 금액이 없다. 그럼 마지막은 공시가격 곱하기 126%로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 오피스텔을 촬영하러 오기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KB 시세도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테크 가격도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126%를 곱하면 전세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범위가 2억 6,5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2억 6,500만 원보다는 매매 금액이 낮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공시가격의 150%를 계산했을 때에는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들도 있었는데 126%로 낮추면서 지금은 매매와 전세 금액이 뒤집히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세 가격 기준으로 입자가 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경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4913번이고요.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 7가 94-18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1205호입니다. 대지권 등기돼 있고 건물의 면적은 6.5평 정도가 됩니다. 확장형 발코니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면적은 6.5평보다 조금 더 큰 한 8평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3억 2,7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됐는데요. 지금은 반값 금액입니다. 1억 6,700만 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공시가격의 126%를 하면은 전세 가능한 금액이 2억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전세값도 안 되는 금액까지 유찰이 된 것이고요. 전회차가 2억 900만 원이니까 전회차 근접해서 낙찰을 받으면 저는 반전세도 세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임차인은 제가 건물 내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항력 포기 물건이어서 3억 5,900만 원에 임차인 권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억 5,900만 원을 전부 다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가 제출된 상태죠. 2024년 12월 30날 전입한 임차인 두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 두 분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아까 현황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명도 관계에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건물의 등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저희가 시세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인근에 있는 유사한 오피스텔이 매매 금액이 2억 5천 정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은 저희 오피스텔보다 면적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2억 5천 정도에 올라와 있었고, 오늘 저희가 온 오피스텔은 네이버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매매 금액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시세 파악하기 힘들 때는 전세가 기준으로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첫 번째가 KB 시세, 두 번째가 부동산 테크, 마지막이 공시가격, 이 순으로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단순 월세를 주게 되더라도 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입니다. 1.5룸의 구조로 돼 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보증금 2억에 월세 30, 40 정도 이렇게 반전세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에 낙찰만 받는다면 내 원금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나머지 월세,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그런 투자처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M2를 활용을 해서 월세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제가 삼성M2의 시세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리비, 청소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럼 지출하는 사람은 한 70만 원 정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월 소득을 올릴 만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내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입지가 괜찮은 오피스텔은 적당한 금액에만 낙찰을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임대 세팅만 잘 해놓으면 충분하게 매매 수요도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찰가 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오피스텔 어떠셨어요? 본 종합적인 네.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위치가 입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에서도 걸어와 봤는데 네. 중간에 상권이라든지 그쵸? 예, 바로 옆도 이제 대학병원이고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일반적인 월세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33m로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여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하고도 도보로 금방 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는 입지는- 길도 되게 안전하고 그렇죠. 괜찮았어요, 상태도. 네.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면서 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오피스텔로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도로가 안전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등포 쪽에서 봤던 오피스 중에서는 네. 제일 주변 여건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갔던 데가 공업단지 좀 있는 데였잖아요. 예. 거기보다 얘가 여건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종합병원도 있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나오면은 이렇게 상권들도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네. 뭐 주변의 인프라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네네. 그리고 앞에는 여기 라면집이 조그만하게 있네요. 이런 데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쵸? 곳곳에 먹을 때들도 많고 예, 예.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은 지금 반값까지 떨어졌고 1억대 후반이니까 서울의 이런 입지에 이런 오피스텔을 이 정도 금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매매로는. 그래서 네. 경매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매로 이런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충분히 향후에는 시세 차익과 운영 중에는 월세,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너무 부정적인 의견보다도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이니까요. 이런 오피스텔도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